제2장 매슈 커스퍼트 놀라다. 매슈 커스퍼트가 탄 밤색 말은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8마일이 넘는 길을 가뿐히 달렸다. 아늑한 농장들 사이로 난 길은 아름다웠다. 길을 따라 발삼향이 그윽한 전나무 사이를 지나치기도 했고, 야생 자두나무 잎사귀가 흐드러지게 핀 나무 사이에 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다. 과수원의 사과들이 자아내는 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진주빛과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먼 수평선까지 초원이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마치 여름은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매슈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들이를 즐겼다. 길에서 여인들과 마주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말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잘 아는 사이든 그렇지 않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빼곤 모든 여인들이 무섭기만 했다. 속을 통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몰래 비우는 것 같아서 영 불편했던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볼품없는 외모에다 구부정한 어깨, 회색 단발머리와 20살적부터 길러온 덥수룩한 연갈색 턱수염까지. 그는 괴상한 외모의 대명사였다. 사실 매슈는 흰머리만 없었다 뿐이지 20살 때도 60살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슈는 너무 빨리 왔구나 생각하며 브라이트 리버 호텔 앞 작은 마당에 마차를 대었다. 그리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저 멀리 널빤지 더미 위에 올라앉은 여자아이 하나가 겨우 눈에 띌 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것도 간신히 알아보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쳤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쳐다보았더라면 소녀의 태도와 표정에 묻어난 긴장감과 간절함을 놓칠 리 없었을 것이다. 소녀는 앉은 채로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에 소녀는 온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슈는 매표소 문을 잠그고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채비를 하던 역장과 마주쳤다. 매슈는 5시 반 기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호탕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5시 반 기차는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커스퍼트 씨를 기다리는 손님이 한 분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예요. 저기 널빤지 위에 앉아있어요. 여성 전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는데도 굳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상상의 여지가 있다나. 제가 보기엔 아이가 좀 유별나던데요.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남자아이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남자아이가 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은 휘파람을 불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시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저 애를 입양했다면서 곧 데리러 올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곳에 다른 고아는 한 명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매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서 마릴라가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저도 입이 달렸으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쓸만한 남자애가 없었다던가?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사라졌다. 가여운 매슈는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잠든 사자의 수염을 뽑아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소녀이자 고아이기까지 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자라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매슈는 영 내키지 않는 심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소녀는 매슈가 제 앞을 지나칠 때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매슈는 소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여나 보았더라도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외모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띄었을 법하다.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몸에 꽉 끼는 황갈색 윈시작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다해진 갈색 밀짚 모자를 눌러쓴 머리 아래로는 도톰하게 따은 새빨간 머리가 두 갈래로 늘어져 등까지 흘러내렸다. 작고 뽀얀 계란형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큰 소녀였는데 눈동자는 빛과 분위기에 따라 어떤 때는 초록색 빛을 띄었고 또 어떤 때는 회색 빛으로 비쳤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알아볼 만한 것들이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녀의 턱이 날카롭고 도드라졌으며 큰 눈망울은 영혼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과 달콤한 입은 감성이 풍부하고 이마는 넓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력 있는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는 소심한 매슈가 이렇게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렇게 흔해 빠진 영혼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란 이야기다. 어쨌거나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녀는 매슈가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야위고 얼룩진 손으로 낡고 허름한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은 매슈에게 불쑥 내밀었다. 초록 지붕집의 매슈 커스퍼트 아저씨 되시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못 오실 상황이 뭐가 있을까 혼자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죠. 만약 오시지 않으면 저기 아래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서 길 모퉁이에 있는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무서움을 잘 안 타거든요. 그리고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에서 달빛을 받으며 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된 방에서 머문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난히 또렷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매슈는 소녀의 작고 뼈만 앙상한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마음먹었다. 눈망울을 반짝이는 이 아이에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쪼록 일단 소녀를 집에 데려간 뒤 그 다음은 마릴라에게 떠넘길 작전이었다. 무슨 착오였던지 간에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역에 홀로 놔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떤 연유인지 초록 지붕집에 안전히 돌아간 후에나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말은 저기 호텔 마당에 있어. 가방을 주렴.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 제가 들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제 물건이 몽땅 들어있는데도 전혀 안 무거워요. 게다가 유령껏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잘 다룰 줄 아니까 제가 드는 편이 나아요. 이건 정말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벚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거 맞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8마일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마차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살고 가족이 된다니 정말 근사해요. 저는 이제껏 누구와 가족이 되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고아원은 최악이었어요. 그곳에서는 고작 4개월 정도 있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나빠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말버릇이 고약하다고 하셨지만 일부러 그렇게 못되게 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심술궂어졌다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상상거리가 없어요. 고아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도 그 애들에 대해 상상하는 건 꽤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저씨 옆에 앉은 여자애가 사실은 백작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유괴를 당했죠. 하지만 유모는 그 사실을 고백도 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저는 밤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라깽이가 되었겠어요? 저는 정말 무지깽이처럼 마르지 않았나요?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팔꿈치에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귀엽고 통통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곤 해요. 대화가 잠시 멈췄다. 소녀가 숨이 차기도 했고 마차 앞에 다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을을 떠나 가파른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소녀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마차는 가파른 작은 언덕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보드라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이라 꽃이 만개한 벚나무와 쭉쭉 뻗은 흰 자작나무들은 마차를 탄 매슈와 소녀의 머리보다 몇 피트는 높은 두 개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예쁘지 않아요? 온통 하얗고 흐느적거리며 저 두 개서 빠끔히 가지를 내민 모습을 한 저 나무를 보면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소녀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에이, 신부잖아요. 새하얗고 신비로운 베일을 두른 사랑스러운 신부 말이에요. 신부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순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신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에요. 전 영 볼품없어서 그 누구도 신부감으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라면 별로 까다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새하얀 드레스를 꼭 입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 더는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아요. 저는 예쁜 옷이라면 다 좋아요. 저는 지금껏 예쁜 옷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긴 이 말은 곧 앞으로 더 소망할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멋진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고아원을 떠나올 땐 이 끔찍하게 낡은 원피스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희 고아들은 죄다 2,000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에 호포턴에 사는 어떤 상인이 고아원에다가 윈시 직무를 300야드나 기증하셨어요. 누군가는 안 팔려서 그런 거라고 쑥덕였지만 저는 그분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겠죠?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저를 가엾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상상의 날개를 펼쳤답니다. 난 가장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기왕 상상할 거라면 멋진 걸로 상상하는 편이 낫잖아요.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에는 깃털도 휘달리고 금빛 번쩍이는 시계와 새끼 염소 가죽 장갑과 부츠까지도요. 그렇게 상상했더니 금세 신이 나서 섬까지 오는 여행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뱃멀미도 한 번도 안 했는걸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평소에는 멀미를 종종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럴 틈이 없으셨대요. 제가 혹여나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지켜보느라 말이죠. 스펜서 아주머니는 저처럼 까부는 아이는 살면서 처음 보셨대요. 하지만 어쨌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멀미를 안 했다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전 배에서 본 모든 것을 다 눈에 넣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서요. 저긴 벚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 이 섬은 정말 꽃동산이에요. 벌써부터 이 섬이 좋아진걸요? 이곳에서 살게 된다니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해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다니 참 멋져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빨간 길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샬롯타운에서 기차를 탔을 때 저 빨간 길이 언뜻 지나쳐서 보이길래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봤죠. 왜 길이 빨간색이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모르겠다고 제발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묻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길은 왜 빨간 걸까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그럼 언젠가는 꼭 알아내고 말겠어요. 알아봐야 할 수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근사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게 기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이미 다 알아버린다면 사는 재미가 절반으로 줄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의 여지도 없겠죠? 그렇죠?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입 다물고 있을까요? 그 편이 좋으시면 입을 꼭 다물고 있을게요. 조금 어렵긴 해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매슈도 수다스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굳이 대꾸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어린 소녀와의 대화에 빠져들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여자들은 여러 면으로 보나 별로였고 어린 여자애라면 더욱 끔찍했다. 그 아이들이